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한덕수 총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지금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묘한, 어제 모임 있고 난 다음에 아주 묘한 두 갈래 길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동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그 소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정치적인 얘기, 선거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는 것인데, 김동연은 문재인이 자신에게 꼭 이번 선거에서 이겨달라, 응원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 왜 이렇게 의견 차이가 뚜렷이 날까? 한쪽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한쪽은 꼭 이겨달라, 응원한다. 정말 문재인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태도였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위기에 부딪혔다. 믿었던, 나름 어느 정도는 믿었던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 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40% 가까이 지지율이 남아 있었는데, 이재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서 굉장히 공백기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쳐가느냐? 물론 이번 지방선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투표율이 굉장히 크게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가장 맞지 않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 비교해서 조직이 개입을 한다. 조직선거가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지역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것이다. 투표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많은 변수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어려운 분위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서 모두 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분위기고, 가장 격전지가 지금 경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판세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세 가지 갈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서 거의 영향력이 없어져가는 그래도 이재명을 붙들고 선거를 해보고 선거 이후를 민주당의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재명은 틀렸다. 문재인, 그래도 지지율이 남아있는 문재인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재명은 안 되니까 문재인으로 다시 민주당이 살 길을 찾아봐야 한다. 아니다. 문재인도 이재명도 아니다. 뭔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는 세 갈래 길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세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지금 지방선거는 사실 이기든 지든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지느냐. 지금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재명이 8월 당권을 질 수 있느냐. 당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천권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세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이 가장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어느 길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재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좀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또 8월 이 당권을 질 수 있느냐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마저 지금 위태롭다. 다른 지역 전국에 이재명은 지금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죠. 인천 계양을은 좀 편한 곳이니까 자기가 텃밭 같은 데 지정을 해서, 그래서 선거 때 영향력을 미쳐놓는 게 가장 크게 정치적 빚으로 작용을 할 것이니까 그런 걸 계산을 했는데, 지금 당장 자기 당락부터 걸려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어려워졌다. 그 다음 등장한 게 이제 문재인인 겁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두 가지 점에서
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 하나는 대북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도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무너져 버리면 문재인 등판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자신이 직접 나서는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례를 자기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고 문재인은 또 현실 정치에서 정치 감각이나 정치적 능력이 노무현과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 사실을 자신이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전면에 등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이선에서 중심, 구심점 역할은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북 문제, 그 다음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대안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구심점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재인도 이재명도 아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도 민주당에서는 뚜렷이 이제 시간을 두고 찾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쪼개지는 위기인데 여기에서 우선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적폐 수사에서 누가 더 큰 타격을 입고 누가 먼저 쓰러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재명이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이 정치적 힘을 더 발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지금 대장동 비리, 법인카드 횡령, 성남FC 부분 거의 압수수색이 다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이 적폐 수사 부분을 피해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문재인은 그 다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요.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있는 김동연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김동연이 가장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이 경기 지역은 이재명의 사실은 본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으로서는 이재명과 뭐 대선 때 후보 단일화도 했고 이재명이 지원을 해서 자신이 후보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재명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어제 이재명과는 전혀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만은 꼭 당선돼 달라, 응원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 뭐 문재인도 똑같은 누구나 인사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을 일은 없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재명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김동연은. 며칠 전에도 이재명이 그 대장동 비리나 법인카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 소위 관훈클럽에 나와서 김동연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차별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를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이 모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무너질 확률이, 정치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적폐 수사에 무너질 확률도 굉장히 근접해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의 등판이 얘기가 되는데 문재인은 직접 등판하는 것은 문재인의 스타일상, 지금의 정치 여건상,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은 소위 대깨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문재인이 언제나 일선에 나오고 등이 떠밀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줬는데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등 떠밀려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대신 뒤에서 구심점 역할은 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위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막판에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지금 뭐, 이 민주당의 주류는 아직까지 문재인, 이낙연계를 비롯해서 이 문재인 친문이 가장 주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을 구심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북한에 매달리는 굴종적인 그런 태도는 없다. 이제 북한이 스스로 대화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공동 번영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과는 확실하게 뭐 거의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대북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 이전 부분도 이제는 뭐 정상 궤도를 향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여론도 많이 좋아졌다.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재인도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이은 이재명의 비상식적인 것, 몰상식적인 그런 행태, 결정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을 스스로 어려운 길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